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한 번에 이야기하죠. 삼각형에서의 일입니다. 삼각형에서의 일이고요. 그래서 단원명은 삼각함수의 활용이 맞지만 사실 삼각함수라기보다는 삼각형에 대한 활용이라고 인식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사인 법칙이라는 것부터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사인 법칙이라는 건 사인에 대한 어떤 법칙인 거죠. 그쵸? 근데 그 배경은 일단 원을 기준으로 나옵니다. 원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존재하고 이 삼각형의 외심이죠. 외심을 기준으로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 R이 있을 때 보통 마주보는 변에 그 알파벳의 소문자를 적어줍니다. 이들 간에 대해서 각 A, 각 B, 각 C와 변의 길이 A, B, C 그리고 저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 R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세워지면 이 관계식을 총칭하여 우리가 사인 법칙이다 라고 이름 붙입니다. 사인 법칙이다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변형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살짝 위치 바꿔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속시 알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얘네들을 살짝씩 바꿔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A는 2R 곱하기 sin A라고 쓸 수도 있고요. sin A는 2R분의 A와 같이 쓸 수도 있는데 보통 얘는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요 변형은 꼭 이해해 주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변형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이게 사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얘인데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2R분의 A 대 2R분의 B 대 2R분의 C라서 A 대 B 대 C라는 비율 관계가 나오는데 그것은 유형 3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에 나오는 개념은 이렇게 정석적인 것, 변형, 그리고 그걸 이용한 길이 관계라고만 쓰죠. 주의할 건 각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사인에 비례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변의 길이는 사인에 비례하는 거지 각에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각이 커지면 커지는 거잖아요 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알았죠? 그렇게 말을 못 해요. 이게 같이 커지는 거지 그걸 비례하다고 표현하질 않아요. 알았죠? 그래서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A 대 B 대 C다 해서 사인 법칙은 크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이때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 R이 항상 세트로 묶여 다닌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그럼 코사인 법칙은 뭐냐면 좀 달라요. ABC에 대해서 변의 길이 ABC가 있을 때 얘는 두 변과 끼인 각을 기준으로 저 B제곱이라는 애가 이렇게 세놈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라는 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물론 A, B, C의 위치가 바뀌어도 똑같이 되고요. 즉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쓸 수 있으며 변형은 코사인 하나만 쓸게요. 코사인 B는 2CA분의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만 남기고 싹 다 넘긴다라는 차원에서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과 그 변형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이게 답니다. 일단 암기의 영역이죠. 암기는 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가 문제인데 마플을 풀 때는 괜찮아요. 뭐가 괜찮냐? 아 이건 사인 법칙을 쓰는 문제구나. 코사인 법칙을 쓰는 문제구나 라는 게 명확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럴만하다. 헌데 학교 시험은 그렇지 않죠.
단원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사실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연습해야 되는 건 뭐냐? 언제 사인 법칙을 쓰고 언제 코사인 법칙을 쓰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려운 문제일수록 둘을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둘을 쓰는 근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인 법칙은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굳이 이거를 쓴다면 어디에 쓰는 게 좋을까? 네, 유형 9, 192페이지 위에다가 조금 써주겠어요? 유형 9, 192페이지 위에다가 간단하게 적어주면 좋겠어요. 사인 법칙은 일반적으로 외접원의 반지름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대변과 대각의 크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각과 변이 마주보고 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각이 애초에 많이 제시됐을 때 각이 많을 때 사인 법칙을 쓸 때가 많아요. 많다는 거예요. 이때 확률이 업된다는 거죠. 코사인 법칙은 그에 반해 두 변과 그 끼인각이 제시되거나 아니면 그냥 변 자체가 변의 길이가 많이 제시됐을 때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혼용돼서 나왔다. 얘도 많이 나오고 이것도 많이 나왔으면 보통 다 쓰라는 거예요. 다 쓰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많이 쓰는 주제가 원주각과 아까 말했다시피 원주각과 내접 원에서 마주보는 각도의 합은 180도다. 이거 두 개 정도는 많이 사용하니까 그것까지는 좀 유념해서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유념해서 기억해 주길 바랄게요. 일단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진행을 좀 해보죠. 왼편에 다시 쓸게요. 여러분들이 바로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다 외우고 있을 거라 생각은 안 해서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가 2R과 같다라는 것이며 이거 변형하는 건 다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나마 사인 A를 사인 B 대 사인 C가 A 대 B 대 C 요 정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죠? 코사인 법칙은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이며 그에 따라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눈 한번 보죠. 이것도 첨언을 여기 있는 것 좀 첨언을 해볼까요? 아니 됐다. 자, 관련된 문제 한번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되게 까다로워요.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파트에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까먹었던 도형의 성질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형의 성질이라는 건 뭐예요? 중학교 때 기시식 가져오라. 까먹었어? 그럴 수 있어. 적어요. 그리고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알았죠?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원주각에 대한 이야기, 아까 말했다시피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한 성질 이야기 정도가 메인이라서 그거 말고는 잘 안 나오긴 해요.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알아는 둬야 된다. 1038번 부터 한번 보도록 해보죠.
지금 문제에서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변의 길이는 같답니다. 그럼 여기서 뭘 써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요게 좀 어려워요. 요런 문제가 어려워요. 근데 되게 자주 쓰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되게 많이 써요. 얘가 세타면 얘가 파이 빼기 세타입니다. 이게 진짜 많이 사용돼요. 요거.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삼각형 내부에 각이 있을 때 여기 두 개를 세타와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쓰는 거 정말 많이 나온다. 아까 사인 법칙은 마주보는 변과 길이가 있을 때 맞죠? 대변과 대각의 크기가 나와 있을 때 많이 쓴다 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안 주어주잖아? 그럼 내가 써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 그래서 이건 좀 특별 취급해주기 바라요. 이거 사인 법칙에서도 나오고요. 코사인 법칙에서도 나오고요. 삼각형 넓이에서도 나와요. 세 가지 주제로 다 나올 수 있는 유형이라서 잘 봐주길 바랄게요. 아마 뒤에 한 번 더 소개를 할 겁니다. 세타랑 파이만 세타면은 문제에서 말했던 변과 각, 변과 각, 변과 각, 변과 각이 네 쌍이나 나와요. 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는 보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길이를 x라고 둔다면 사인 알파분의 x랑 사인 세타분의 8이 같으며 사인 베타분의 x랑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6이 같은 거죠. 문제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죠.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래요. 그래서 뭘 해요? 뭘 해요? 그냥 둘 나눠요. 그냥 둘 바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둘 나누면 어떻게 돼요? 사인 베타분의 x분의 사인 알파분의 x는 사인 세타분의 6분의 사인 세타분의 8이니까 어떻게 돼요?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가 6분의 8, 3분의 4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4분의 3이다. 우리 연립할 때 문자 많으면 나누기가 되게 효용성이 높다라고 지수 로그 파트에서 이야기했었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나누기가 깔끔합니다. 비슷하게 생겼잖아. 맞지? x도 똑같고 사인 세타 똑같고. 그쵸?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적어줄까요? 이게 두 가지 주제로 보통 나와서 그걸 다 적어볼게요. 뭐냐면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때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사인 세타랑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같다는 것. 그리고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더한 게 0이라는 것. 이 두 개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걸 쓴 거죠. 사인 세타랑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똑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져온 거고요. 아마 코사인 법칙에서는 저 아래 걸 이용해서 써먹게 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 맞아. 당연하지. 당연한데 그래도 따로 써놓고 기억할 만큼 되게 자주 나오는데 비해 못 보는 거라는 거예요. 못 봐요. 여러분 잘 못 봐요. 알았죠? 그래서 좀 특별 취급을 해달라. 적어준 다음 1051번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외접원의 반지름 6. 외접원의 반지름 떴으니까 오케이. 사인 법칙 쓰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A는 105도라고 했고요. (4) 사인 A 더하기 B 사인 C는 1. 여기에서 활용되는 성질은 삼각형이라는 것이 다더해서 파이라는 거에 의해 비슷하죠. 4 사인 파이 마이너스 C 곱하기 사인 C 1이다.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아까 저기서 사인 세타라 했으니까 사인 제곱 C가 4분의 1이라는 걸 얻어요. 그럼 사인 C가 얼마? 2분의 1입니다. 사인 C가 2분의 1이래. C 몇 도니? 사인이 2분의 1, 6분의 파이잖아요. 그쵸? 30도죠. 그러면은 B는 몇 도예요? 다 더해서 파이 180도인데 30도, 105도 그러면은 45도가 돼서 사인 B분의 B는 사인 45도분의 B가 2R 12가 되는 것을 통해 B라는 값은 12 곱하기 사인 45도 이렇게 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고민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은연중에 넘어갔는데 사인 C가 2분의 1이잖아? 얘까지 생각해 줘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내가 얘 생각도 안 하고 넘겼어요.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야? 이미 둔각이 하나 떴어요. 그래서 기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 주관식 문제에 이런 게 뜬 적이 있어요. 얘 30도라고 해놓고서는 특수각을 하나 내왔어요. 15도인가? 15도라고 해놓고서는 특수각 하나 가져왔어요. 둘 중에 누구예요? 둘 다 됩니다. 그렇잖아. 15도면은 얘도 되고 얘도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 그렇게 해서 답이 두 종류 나오는 건데 보통 다 이거 써서 틀리도록 했던 문제가 있어요. 기출에서. 학교 시험은 그만큼 낚시를 많이 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달라. 이게 코사인은 괜찮거든? 근데 사인은 세타랑 파이만 세타가 똑같다라는 것 때문에 두 개가, 이 하나의 값으로 두 개가 뜨는 것을 염두해 둬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낚시도 할 수 있다. 답은 6 루트 2가 되겠죠. (1055번) a 더하기 b 마이너스 2c는 0이고요. a 마이너스 3b 더하기 c는 0인데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를 물어봤습니다.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요거 구해달라는 거예요. a 대 b 대 c.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요. 문자 개수만큼 식에 있다면 연립해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자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으면 다 나오진 않고요. 관계식 정도만 나올 수 있어요. 문자가 3개인데 반에 식은 2개밖에 없죠.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관계식만 나옵니다. 내가 근데 원하는 건 뭐야? A 대 B 대 C야. 그러니까 관계식만 있으면 돼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를 보고선 다 구해야지. 노노. 다 구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관계식만 구하자라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식 구하기 위해 뭐예요? 깔끔하게 뺍니다. 그래서 C는 3분의 4B. 그럼 A 더하기 B 마이너스 2C는 A 더하기 B 마이너스 3분의 8B라서 0이니까 A가 3분의 5B. 그럼 A 대 B 대 C는 3분의 5B 대 B 대 3분의 4B라서 어떻게 돼요? 5 대 3 대 4라고 관계식을 세워줄 수 있겠죠. 이해가요? 여기 파트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3개짜리 비율 관계를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사항이에요. A 대 B 대 C는 D 대 E 대 F. 자, 이거 관계식 어떻게 세워요? 3개짜리 관계식 어떻게 세우죠?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세워집니다. 3개짜리 비례식은 이렇게 풀어요. 알았죠? 이거 분자분모는 바꿔도 괜찮아요? 분자분모는 바꿔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3개짜리 비례식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이딴 거 못해요. 알았죠? 원래가
그 A 대 B는 C 대 F, C 대 D도 BC는 AD가 아니야. 원래는 A분의 C랑 B분의 D가 같다. 혹은 A분의 B랑 C분의 D가 같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비율 관계, 즉 비례식을 푸는 요령이에요. 헌데 결국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분수 간의 관계를 다룰 때 이렇게 양변에 A, B를 곱하면 BC는 AD가 나오잖아. 그래서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을 이야기했던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전 과정을 까먹고 얘만 기억하고 있던 것뿐이야. 근데 그 전 과정을 까먹은 상태에서 얘를 풀 수가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따로 기억을 해달라. 물론 이거는 뭐 굳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는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뭐 A 대 B 대 C가 3 대 2 대 4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3분의 A는 2분의 B는 4분의 C. 그러니까 A는 3K, B는 2K, C는 4K. 이러한 식으로 쓸 수 있다까지 말을 하겠어요. 알았죠? 비율 관계 다음과 같이 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하는 거다. 3개짜리는 지금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면 되겠습니다. 3개짜리 잘 못하면 원래 이게 유리식 파트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때는 안 했고요. 아마 방학 때 한번 설명을 했을 텐데 기억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좀 살며시 넘어가죠. 그때 당시에는. 여기 파트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각형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삼각형의 종류를 물어보는 건 어차피 3개밖에 없습니다.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직각삼각형. 그래서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어찌됐든 길이에 대한 조건이 등장해야 돼요. 삼각형 종류를 묻는 모든 문제는 어차피 이 셋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길이에 대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즉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이거 싹 다 길이에 대한 걸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각에 대한 건 쓸모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B-C sin A, B sin B, C sin C라는 것은 길이에 관한 조건으로 바꿔줘야 돼요. 눈을 떠주시길 바란다는 거고요. B-C 곱하기 2R분의 A, sin A분의 A가 2R이죠. 그러니까 sin A는 2R분의 A다 라고 변형을 할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쓰길 바라는 거고요. sin B도 2R분의 B, sin C도 2R분의 C라고 쓰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쓰는 걸로 뭘 해요? 양변에 똑같이 2R이 있기 때문에 지우고 시작하면 자, 그럼 떠오르는 게 있죠. 뭐예요?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인수분해 해야지. 여기에서 되게 많은 실수가 나와요. 미리 강조할게요. 이런 실수는 하지 마. 알았죠? 이런 실수는 하지 마. 나누면 안 됩니다. 얘는 양변에 똑같이 있어서 내가 지웠어. 그치? 그쵸? 그래서 나 밑에 줄 안 썼잖아. 근데 이건 똑같이 써있죠. 근데 얘는 지우면 안 돼요. 둘의 차이가 뭐죠? 둘의 차이가 뭐예요? 왜 얘는 지워도 되고 얘는 지우면 안 돼요? 0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즉 0이 될 수 있다면 나누기 하면 안 됩니다. B-C는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나누기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푸냐? 이항하는 겁니다.
이항하면 B-C에 A 빼기 B 빼기 C가 0인 건데 그럼 B는 C이거나 A는 B 더하기 C가 돼요. 그럼 얘가 안 된다는 것까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B는 C인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A는 B 더하기 C 왜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불렀죠. 삼각형의 결정 조건. 한 변의 길이는 다른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한다. 그러므로 A는 B 더하기 C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풀이하던 중에 똑같으니까 지워야지 하고 딱 지우고선 얘만 남아. 이게 뭐야? 이거 답이 없는데?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함부로 하면 나누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누기 할 수 있는 순간에 하나예요.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는가? 그거 없이 나누기 하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주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0이 될 수 있다면 나누기는 안 되는 겁니다. 알았죠? 0이 될 수 있다면 나누기 하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1067번) 1067번은 뭐 문제가 사실 의도는 알겠는데 굳이 의도를 따라줄 필요는 없는 문제예요. 45도고요. 60도고요. 수선의 발 내렸고요. 80이고요. 자, 우리가 45도랑 60도를 보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예요? 뭐가 떠올라요? 1대 1대 루트 2와 2대 1대 루트 3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는 사인 75도 외우는 대상은 아닙니다만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를 알려줌으로써 사인 법칙을 쓰라고 제시해 준 거예요. 원래는. 근데 45도와 60도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특수각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1대 1대 루트 2, 2대 1대 루트 3 써.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끝났죠? 루트 3 더하기 1의 x가 그냥 80이에요. 끝났습니다. x는 내가 원하는 게 AH잖아. 그치? 루트 3 더하기 1분의 80. 그래서 유리화하면 40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원하는 것은 루트 3x죠. 그래서 40 루트 3의 루트 3 마이너스 1, 즉 120 마이너스 40 루트 3이 됩니다. 얘랑 얘를 더해달라고 했으므로 답은 80이 돼요. 이걸 뭐 굳이 사인 법칙이다 뭐다 쓸 필요가 없죠. 1대 1대 루트 2, 2대 1대 루트 3 쓸 수 있다면 그냥 그거 활용하세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제일 낫습니다. 그거 쓰는 게 웬만하면 좋아요. 웬만하면. 실제로 2x랑 루트 6x는 이 문제에서는 필요가 딱히 없었죠. 자, 여기까지가 사인 법칙이었습니다.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뭐 저 앞에 썼죠.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또는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두 변과 끼인각이 제시되었는가 아니면은 두 변과 한 각이 제시되었는가 아니면 세 변의 길이가 다 제시되어서 코사인을 구할 수 있는가 그걸 묻는 문제고요. 1073번에서는 AB라는 게 있을 때
여기 각도 뭐 적당히 벌려서 했더니 여기 호의 길이가 2세타를 했어요. 호의 길이가 2세타라는 건 무슨 말이죠?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R세타죠. 그러므로 반지름 2에 대해서 2세타가 나오려면 우리가 세타라는 걸 얻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AP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사실 AP의 길이는 그냥 눈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문제에서 다른 걸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고민을 하는 거지. 얘는 깔끔하게 4 코사인 2분의 세타예요. 원래는.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코사인 세타로 표현을 해달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뭐냐? 잘 안 보인다고 했죠? 세타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에 착안해서 두 변과 끼인 각으로 AP의 제곱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루트 제곱 2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루트 8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 4분면 각이라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2, 4분면 각이라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므로 플러스 8 코사인 세타가 돼요. 이거는 2 루트 2 더하기 2 코사인 세타라고 숫자를 꺼낼 수 있고요. 뭐 답은 3번이죠. 두 변과 끼인 각이 나왔을 때 코사인 법칙 쓰는 거고요. 잘 안 보인다고 말했어요. 특별히 여기 사이에 어떤 여기 뭐 삼각형을 기준으로 가운데에 각이 있으면 그 이웃하는 외곽이죠. 외곽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걸 꼭 유념해 주길 바랍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천 84번. 자, AD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여기가 60도면 자연스럽게 뭘 떠올려야 돼요? 여기가 120도인 걸 떠올려야 돼요. 자, 근데 45도랑 60도는 너무 숫자가 이쁘다 했죠. 뭘 써주는 게 깔끔하다? 1대 1대 루트 2, 2대 1대 루트 3. 얘가 차라리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루트 2분의 루트 3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 해주면 루트 2분의 루트 3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얘는 루트 2분의 1 그럼 여기가 루트 2가 됩니다. 여기도 루트 2죠. 끝났어요. AD의 제곱은 두 변과 끼인각 2 더하기 2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는 3분의 2파이라서 4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6이 되고요. AD의 값이 루트 6 이렇게 구해질 수 있는 거죠. 이거 헷갈리나? 연습 한 번만 해볼까요? 그러니까 1대 1대 여기가 45도고 직각이면 우리가 1대 1대 루트 2라고 쓰잖아요. 그쵸? 그럼 루트 2랑 루트 2면 2가 되겠고요. 4랑 4면 4 루트 2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반대로 여기가 4면 뭐라고 써요? 루트 2분의 4, 즉 2 루트 2라고 쓰는 겁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기랑 비교할 때는 곱하기 쓴 거고 나누기를 써주는 거죠. 나누기 쓴 거예요.
굳이 유리화는 할 필요 없습니다. 유리화는 마지막에나 꼭 필요할 때만 해주면 돼요. 마지막이나 꼭 필요할 때. 굳이 저걸 하나하나 다 유리화해 가면서 문제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루트가 뭐 이쯤 됐을 때도 루트가 아직도 뭐 어색하고 그러진 않잖아. 그치? 불편하긴 하지만 어색하진 않다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활용해주면 좋겠어요. 1090번. 이게 이제 처음 하는 거면 굳이 소개를 안 하는데 이제는 말하죠. 아까 전에 A 대 B 대 C, 그러니까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A 대 B 대 C라면은 그게 어떤 의미냐?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거가 같다라고 돼 있다고 말한 거죠. 맞아요? 세 개짜리 비율 관계 그렇게 쓰는 거야. 그치? 그럼 이 셋이 같다고 했잖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사실 뭐냐면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6분의 1 대 2루트 3분의 1 대 3분의 1인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이거분의 이거가 다시 이거분의 이거가 얘가 되고요. 이거분의 이거가 얘가 되고요. 이거분의 이거가 얘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비율 관계에 대해서 세 개짜리 비율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얘를 보고선 이걸 떠올릴 수 있다고. 다시 그래 이래야지만 6분의 1분의 sin A가 6 sin A가 되고요. 2루트 3분의 1분의 sin B가 2루트 3 sin B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A 대 B 대 C.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구해야 되잖아. 마음에 안 들죠. 분수라서. 그쵸? 그럼 뭘 해줘야 돼요? 통분해주면 되죠. 6과 2루트 3과 3을 통분해주면 뭘로 통분할 수 있겠어요? 루트가 어색할수록 이 문제를 잘 접근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1대 루트 3대 2라고 바로 나옵니다. 2루트 3에다가 루트 3을 곱했을 때 6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유리화하는 게 마냥 좋진 않다는 거죠. 근데 유리화 되긴 하겠다. 그래서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1대 루트 3대 2 익숙하죠? 뭐예요? 뭐야? 세변의 길이가 뭐인 거예요? 2대 1대 루트 3이고 2랑 마주보고 있는 게 C, 루트 3과 마주보고 있는 게 B, 여기가 A가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의 크기 몇 도예요? 30도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쟤를 저렇게 좀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그래야지 접근할 수 있어요. 잘하는 건 아니, 보통 잘 못합니다. 잘 못해요. 사전에 sin A, sin B, sin C를 비율 관계로 쓰면 저렇게 되는 거 어떻게 되지? 라는 것을 이제 먼저 알고 있어야 쟤네를 저렇게 바꿀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6분에는 어차피 상관이 없잖아. 그치? 1대 루트 3대 2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대변이잖아요. 그쵸? 대변 얘랑 얘고요. 얘랑 얘고요. 얘랑 얘가 대비된다. 대응된다. 대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까지. 그놈의 2대 1대 루트 3 진짜 오래 쓰죠. 정말 오래 써요. (1098번) 보겠습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고요. 질문하길 바라고요. 1098번. 유물이 지금은 찌그러져 있지만 원래는 원이었겠죠. 그래서 A, B, C를 찍고 길이를 잡았더니 3, 5, 7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유물의 넓이, 즉 무슨 말이에요? 원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원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원의 반지름이 필요해요. 여기까지 동의하죠? 원의 반지름 얘기 나오면 내가 일반적으로 무엇 써먹는 거라 했어? 둘 중에 사인 법칙 써야 되죠. 그쵸? 근데 실제로 문제에서 제시된 건 누구예요?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잖아요. 그쵸? 그럼 세변의 길이가 나와 있으면 보통 우리가 뭘 쓴다 했어? 코사인 법칙 쓴다 했죠. 그러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세변의 길이가 나오면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고,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원의 반지름이 필요하고, 원의 반지름에 대한 거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된단 말이죠. 그쵸? 근데 그럼 둘이 안 맞잖아. 연결해 달라는 겁니다. 얘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어떻게? 코사인 알면 사인을 구할 수 있거든. 그쵸? 코사인을 알면 사인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얘를 구하려면 얘가 필요하면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정적 세변으로 이거 해야 되는 걸, 아, 둘이 연결시키자. 이러한 생각의 흐름이 필요한 겁니다. 알았죠? 자, 세변의 길이 A, B, C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아무거나 해도 괜찮으니까 B로 하고 하죠. 코사인 B는 코사인 법칙의 변형 맨 밑에 있는 거에 따르면 코사인 B는 2 곱하기 7 곱하기 3분의 7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됩니다. 계산하면 49, 25, 24, 24에서 9, 33, 14분의 11이 돼요. 마음에 안 드네. 코사인 B가 14분의 11이라면 사인 B는 14분의 얼마냐? 196에서 120을 빼면 얼마죠? 75, 5루트 3이 됩니다. 다시 왜 그러냐면 14, 11 이러면 5루트 3 되잖아.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 그냥 쓴 거예요. 코사인이 14분의 11인 거면 14, 11인 거잖아.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얘 나오죠. 그쵸? 그걸로 사인 B를 구했습니다. 사인 B를 구했어요. 그러면은 사인 B분의 B가 즉 14분의 5 루트 3분의 B 5가 즉 루트 3분의 14가 뭐예요? 2R입니다. 즉 R 제곱 파이는 3분의 49 파이 이렇게 적힌다는 거죠. 이런 순서로 해줍니다. 사실 풀이 과정은 되게 짧죠. 코사인 법칙 한번 쓰고요. 그거를 사인 하나 구해주고요. 사인 법칙 쓴 다음에 R 제곱 파이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생각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보통 얘가 나오면 이걸 하더라. 얘가 나오면 이걸 하더라. 왜 얘를 줬는데 이걸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걔네들을 타고 가면서 문제 풀이에 대한 정보를 유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유형 9에다가 8이었나요? 그래서 적어준 거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뭐가 나오면 보통 이렇게 하더라. 뭐가 나오면 보통 이렇게 하더라. 그거는 거의 달다 외우듯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 문제를 굉장히 속도감 있게 풀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도형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거거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 공식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도형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에서 근해 공식을 쓴다, 근거기수 관계를 쓴다 이렇게 뭔가가 공식처럼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식처럼 쓸 수 있게 연습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1110번) 1110번. 탄젠트 A 사인 제곱 B 탄젠트 B 사인 제곱 A. 각에 대한 정보만 나왔지만 말했죠. 각은 쓸모없습니다. 반드시 길이에 대한 정보를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탄젠트는 몰라요.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만 알잖아. 그래서 탄젠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꾸세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얘는 코사인 A분의 사인 A 곱하기 사인 제곱 B 코사인 B분의 사인 B 곱하기 사인 제곱 A. 자, 깔끔하게 지우고 시작합시다. 얘는 지울 수 있어요. 왜? 사인은 절대 0일 수가 없거든. 사인은 0인 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삼각형 내에서 각도는 0도부터 180도 사이, 즉 사인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인은 0, 사인 0도가 0이고 사인 180도가 0이기 때문에 사인은 날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인 B 곱하기 코사인 B가 사인 A 곱하기 코사인 A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필요 없어요. 반드시 뭐라고 해야 돼요? 길이에 대한 정보로 가져와야 됩니다. 2R분의 B. 코사인 B는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법칙 변형에 의해서 2CA분의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2R분의 C 곱하기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걸 마냥 계산하기에는 아주 징그럽게 생겼죠. 다시 양변에서 0이 아닌 것들만 지워줄 수 있어요. 2R, 2R. 2C, 2C. 그쵸? 이건 지워줄 수 있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이제 분모에 남아있는 게 A랑 B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A, B를 곱해주면 A랑 B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B제곱, 뭐야, 잠깐만. 2CA, 2BC. 맞는데? 2C. 미안해요. 여기만 잘못했죠. 여기 A예요. A입니다. 내가 잘못 썼어요. 왜 이렇게 싫어 썼지? A예요. 이것만 살짝 바꿔주세요. B제곱 곱하기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제곱 곱하기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고요. 자, 마찬가지예요. 일단 전개하자. B제곱 C제곱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B네 제곱은 A제곱 B제곱 C제곱 A제곱 마이너스 A 4제곱이라서 둘이 똑같은 거 지우고요. 이항하면 C제곱에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네 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A 4제곱이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항하고 C제곱으로 묶었고요. 얘는 그냥 마이너스로만 묶었어요. 마이너스로 묶은 이유는 뭐예요? A 4제곱 빼기 B 4제곱 해도 되는데 여기가 B제곱 빼기 A제곱이잖아. 얘랑 맞춰주기 위함이죠. 자, 둘 보면서 떠오르는 거 있어요? 떠오르는 거 있어요? 묶자. 여기서 주의해요. 이거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날리면 안 돼요. 알았죠? 이거 양변 B제곱 빼기 A제곱 똑같이 있으니까 지우자라고 하면 안 돼요. 0이 아닐 때만 지울 수 있어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묶는 대상입니다. 인수분해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B제곱은 A제곱이거나
C제곱은 B제곱 더하기 A제곱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 또는 이거 뭐예요? 빗변의 길이가 각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이렇게 두 개가 다 나옵니다.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번이 답처럼 인식돼요. 5번에 각 C는 90도인 직각삼각형 이게 하나짜리 있잖아. 그치? 잘못하면 이것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나누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누기의 전제는 0이 아니야?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누기 하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간과해요. 많이 간과합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다. 1113번은 차치하고요. 1118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삼각형 넓이 다루면서 진행할게요. 네.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30도짜리 삼각형이 있는 얘를 그렸어요. 문제에서 여기 길이가 5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얘를 따라서 여기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네요. 따라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A, P, Q, R, S A에서 S까지 왔답니다. S는 A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2고요. 여기가 3이라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상황이 뭐냐? 마치 비슷한 게 있네. 여기 꽃갈모자가 있네. 여기에서 출발한 애가 여기까지 가고 싶은 거야. 그쵸? 여기에서 출발한 애가 여기까지 가고 싶은 거라고. 그치? 근데 어떻게? 한 바퀴 돌아서 오고 싶대요. 이렇게 돌아오고 싶은 거야. 한 바퀴 돌아서. 한 바퀴 돌아오고 싶대. 최단거리가 언제냐고. 최단거리. 보통 뭐라 그랬죠? 최단거리. 뭐야? 수학 상에서 했어. 도형이 방정식에서 최단거리 뭐야? 뭐 만들면 최단거리 돼? 일반적으로 직선이에요. 이게 지금 직선처럼 보여? 직선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직선으로 바꿔? 이씨 너무 격하게 뜨던데? 잡아 뜯어. 그래서 펴. 그럼 뭐야? 부채꼴이잖아. 이 부채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선 그릴 수 있잖아. 맞아? 이해 가요? 그거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뭐라고? 여기 OA를 기준으로 잡아 뜯어. 잡아 뜯으라고. 상상을 해. 잡아 뜯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 삼각형 하나, 둘, 셋, 네 개를 거친 거예요. 삼각형 네 개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삼각형 네 개가 있는 거야. 네 개가 있는 거죠. 이해 가요?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서 출발한 애가 P를 거치고 Q를 거치고 R을 거쳐서 S까지 가는데 지금 이렇게 가면 뭐야? 어떻게 봐도 꺾여 있죠. 그쵸? 맞아요? 꺾여 있어. 그럼 어떻게 가야 닿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하나가 여기 각도가 몇 도라고 돼 있니? 문제에서? 몇 도라고 돼 있어요? 30도라 돼 있죠. 그럼 여기 다 합치면 몇 도야? 120도고요. 여기 길이가 5라고 돼 있고 여기 길이가 얼마나 돼 있어요? 2라고 돼 있죠. 여기 전체가 5인데 여기 길이가 OS가 2라 했잖아. 그럼 뭐야 이거?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진 애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거네. 이해 가요? 두 변과 끼인각이니까 뭐 쓰는 거야? 코사인 법칙 쓰는 거죠. AS의 제곱은
25 더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9 더하기 10이 됩니다. 39가 되겠고요. 당연히 루트 취하면 문제 잘못 봤네. 미안합니다. 최단거리 루트 39여야 되는데 자 이거 그냥 참고만 하세요. 미안합니다. 이거 내 문제 잘못 봤어요. Q에 이름을 붙였네. S는 2대 3으로 내분하는데 Q가 뭐래요? 4대 1로 내분하네래. 그래서 얘를 OS를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뭐 구해달래요? 미안합니다. 이거 잘못했어요. 얘를 구해달래. 그래서 120도를 보는 게 아니라 60도, 60도를 봐달라는 거죠.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네요. AQ의 제곱은 똑같이 25 더하기 16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60도고요. 계산하면 2분의 1, 20, 21 잠깐만. 네, 여기 21. 자, 그리고 QS의 제곱은 16 더하기 4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60도. 그래서 8, 12. QS는 2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2루트 3 더하기 루트 21이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얘랑 얘 더하는 건 23이 답이겠네요. 미안합니다. 좀 문제를 잘못 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구하라는 문제도 있고요. 이 문제처럼 한 번 더 거쳐서 가라고 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만 적어줘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자, 그럼 좀 특이해요. 사실 이게 실제로 이게 의정부에선 나온 적이 없었던 문제인데 되게 이거 관련해서 신기했던 적이 있어. 신기한 문제를. 그래서 그렇구나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신기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어요. 저기 서울 쪽에 있는 학교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서울 쪽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인데 내용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근데 생각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여주죠. 얘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찢어져 있지만 부채꼴이죠. 맞아요? 최단거리는 우리가 뭐라고 인식해요? 당연히 직선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려져요. 그쵸? 맞아요? 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일게요. 특이해요. 되게 특이합니다. 올라가죠?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내려갑니다. 그렇잖아. 높이만 기준으로 따지면 올라가다가 내려가잖아. 그쵸?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 그거였어요. 내려가는 경로의 길이. 내려가는 경로의 길이.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똑같은 그림인데 내려가는 경로의 길이. 올라가는 거잖아. 지금 어쨌든 얘는 우리가 입체란 말이야.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사실은. 근데 최단거리로 가다 보면 반드시 내려가야 된대. 내려가는 길이는 언제야? 모르지? 좀 헷갈리죠. 그래서 말했다시피 그냥 좀 생각을 키우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보자면 내려간다라는 건 뭐냐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 올라온다는 건 위에서 바라봤을 때 가까워지는 거고요. 내려간다는 건 위에서 바라봤을 때 멀어지는 거예요. 그쵸? 당연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가까운 놈 누구야? 수선의 발. 여기까지가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서부터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만 구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됩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되게 특이하죠? 되게 특이한 문제가 있었다. 뭐 그런 거죠. 이건 서울 쪽에서 나온 거라서 좀 참신했죠. 신기하기도 하고, 그쵸? 자, 여기까지. 집중력이 감소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5분만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5분만. 딱